이번 주 주제는 좀 인베디드 합니다. 이제 OS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ARM V8 아키텍처의 OS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딴 사람이 만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처를 나중에 좀 더해가면서 할 거고 이제 결론은 이제 목적은 실제 라즈베리 파이 4 하드웨어에다가 그 커널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혹시 인베디드 쪽 그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라즈베리 파이 4라는 어떤 쉽게 말해서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커널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CPU는 x86 인텔에서 만든 아키텍처고 근데 여기는 이제 ARM 아키텍처를 쓰죠. 근데 대부분 핸드폰이나 인베디드에서는 ARM 아키텍처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간단한 리스크5가 좀 대세긴 한데 그래서 리스크5로 이제 뭐 GPU 만드는 회사들 스타트업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ARM 아키텍처를 많이 쓴다. 왜 why? 일단 라이센싱을 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또 라이센싱만 사면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파워 세이빙이 인텔보다 좀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ARM 아키텍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가질 거냐면은 OS가 조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어떻게 딱 처음에 컴퓨터가 시작을 할 때 어떤 코드들이 런 되는 거고 이제 암 어셈블리도 살짝 보면서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가 뭐냐? 이제 그 브로드콤 BCM 2711이라는 그 칩이 있어요. 칩이 있고 이게 이제 암 V8 아키텍처를 쓰는데 이제 64비트고 그다음에 L1 캐시라 그러죠. 아 혹시 뭐 중간에 그 헷갈리는 부분이나 그 클래리피케이션 필요한 거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OS를 뭔가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OS는 아시다시피 CPU에 따라서 약간 코드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보통 아키텍처를 나눈 리눅스 커널도 똑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아키텍처 스페시픽한 코드가 좀 있고 왜냐하면 CPU마다 어셈블리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 스페시픽한 그 코드들이 있고 아키텍처 애그노스틱한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금 다뤄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커널 이제 딱 저희가 컴퓨터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램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PC 그 NVMe에서 또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있는 데이터를 이제 옮겨 와가지고 커널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시작을 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가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시면은, 요런 조그마한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런 보드가 제가 지금 집에 하나 가지고 있고, 요게 이제 그 BCM 2711이라는 CPU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GPIO 같은 것도 있고, 이 GPIO에 대해서도 이따가 살짝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김민석 씨. 네, 아예 모르긴 한데 예, 라스베리 예. 파이 4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암 그 보드 중에서는 가장 좀 구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 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드웨어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커널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통 프로세스나 어떤 프로그램을 런할 때는 보통 버추얼 메모리라 그래서, 진짜 램은 보통 8기가, 16기가바이트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피지컬 애드레스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코드를 넣고,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security purposes도 되게 많은데, 이제 피지컬 메모리 진짜 이 프로세스가 어디 메모리에 보통 로딩 되어 있는지는 별로 알려주지 않아요, OS에서는. 그래서 다 버추얼 메모리라는 이제 애브스트랙션을 쓰는데, 근데 커널은 버추얼 메모리고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피지컬 메모리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로딩을 시작하는지 OS를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펌웨어 팀에서 정할 수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펌웨어는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ADK 그 80 헥스 ADK에서 커널 로딩을 시작을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64비트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돼. 이 ADK라는 게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OS를 조금 아시려면은 좀 평소에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안 보시는 약간 개념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링커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링커가 뭐냐면은 링커 스크립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링커 스크립트? 링커, 혹시 링커 스크립트가 뭐냐면은 약간 이제 저희가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 소스 코드 뭐 C나 C++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컴파일을 하면은 이제 그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은 중간에 어떤 intermediate represent IR이라 그래서 IR을 만들고 그 IR을 이제 어떤 백엔드에 맞는 이제 오브젝트 코드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오브젝트 코드가 뭐냐면은 그 안에 이제 저희가 함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함수들이 각각 심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심볼을 메모리에 어디에 어떻게 넣을 건지가 다 사실 링커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요쪽 메모리에 넣고 이 코드는 요쪽 메모리에 넣어주세요라는 어떤 그 설계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OS를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컴파일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저희는 아직 컴파일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스페시파이를 처음 OS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시작할 때는 이거를 직접 다 일일이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일이 적어주는 과정을 이따 코드 보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일일이 적어주는 과정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보통 프로그램을 런하면 메인 펑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 펑션이란 걸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어떤 C라는 코드를 적기 전에 그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ARMBA 인스트럭션에 맞는 어셈블리 코드로 일단 무조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C나 C++를 쓰면은 그 저희가 컴파일러를 통해서 어셈블리를 만드는데 C로 그거를 짤 수 있는데 그냥 다이렉트 어셈블리로 일단은 짜는 게 보통은 norm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ELF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ELF가 또 뭐냐면은 Executable and Linkable Format이라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코드를 이제 executable 실행 가능하고 linkable 다른 여러 가지 함수 그 다른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로 링크할 수 있는 어떤 포맷이 있어요. 그걸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민석 씨. 네, 그 아이고. 뭐지? 그러니까 처음 부팅할 때 그러면은 아까 어셈블리 얘기하시면서 메인 펑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메인 펑션이 실행되려면은 그 링커가 처음 그러니까 그 아까 뭐 80x 8000이었나? 거기 애드레스에 메인 펑션의 주소를 링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따 볼 거예요. 예.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메인 펑션은 거기에 안 넣고 다른 게 되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좀 깊게 볼 건데, 그래서 ELF 파일은 사실 저희가 실제로 ELF 파일을 이 하드웨어 안에 그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 ELF 파일을 raw 바이너리로 또 한번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가 실제로 하드웨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스트 저희가 뭐 C를 쓰면은 뭐 C 오브젝트 로 변환되는 또 코드가 있고 러스트는 러스트 오브젝트 코피라는 어떤 그 각각 아키텍처에 맞게 바이너리를 만들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러스트 오브젝트 코피라는 그 바이너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머릿속에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메모리라는 게, 이제부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메모리에 직접 어떻게 어디에 코드를 넣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OS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8000 여기서부터 그 펌웨어가 처음에 딱 부팅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CPU가 딱 처음 돌아갈 때, 램 여기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해야지라고 CPU가 해요. 그래서 일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 텍스트라 그래서 이 코드 섹션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언더스코어 스타트, 언더스코어 스타트 러스트 이런 것들이 이 언더스코어 스타트 러스트가 정확히 메인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펑션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 데이터도 있잖아요.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베리어블, 예를 들어 그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리드 온리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 BSS라 그래서 이제 블록
startup symbol의 약자인데 BSS라 그래서 이제 Zero Initialized Data.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그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offset table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전역 변수라 그러죠, 한국어로. 그러니까 그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경우 어디서든지, 그래서 글로벌이라 그러거든요. 어디서든지 얘를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다른 뭐 예를 들어 경민 씨가 코드를 짜고 영웅 씨가 코드를 짜고 김민석 씨가 코드를 짰는데 제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 글로벌 업셋 테이블에다가 이 라이브러리들이 어디 메모리에 존재하는지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시맵처럼 제가 만약에 민석 씨가 쓴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서 이제 로드를 하고 싶으면은 이게 shared 라이브러리의 개념이거든요. 그 shared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어디 메모리에 여기 동시에 있고 이 글로벌 옵셋 테이블로 내가 가가지고 민석 씨가 적은 함수들을 심볼로 불러오는 약간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메모리에 저희가 이제 직접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코드를 살짝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코드인데, 어, 이거를 약간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래도 이 링커라는 스크립트가 뭔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게 뭔지 그냥 한번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 .ld가 이제 링커 스크립트의 약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다른 그게 있죠. 그 RPY fizz DRAM start address가 뭐냐면은 이제 DRAM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0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이 physically binary load address가 이제 아까 얘기한 80000, 네, 그 address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entry 이게 이제 이거는 암은 아니고 ELF 포맷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F 파일을 처음에 만들 때 이 시작 포인트가 여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헤더, P가 아마, P가 뭐더라? 어쨌든 이게, 피지컬 헤더. 피지컬 헤더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코드는 어떤 위치에 있고, 데이터는 어디에 있고, 그 세그먼트 콜 스택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스택이 있고, 코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리드 라이트 엑세큐트라 그러죠. 보통 리눅스에서. 어떤 특정 메모리에다가 퍼미션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는 읽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메모리 리전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메모리 리전은 뭐 에디트할 수 있어요. 라이터블 해요 하고 뭐 실행 가능해 이런 것들을 스페시파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6은 뭐냐면 6은 뭐 110이죠. 110. 그래서 이제 read write이 가능한 부분이다. 코어는 스택은. 근데 왜 스택이 read write이 가능하냐? 저희가 처음에 함수를 실행하면은 스택이라는 부분을 그 함수마다 받잖아요. 함수를 실행을 할 때. 그 스택이 이 스택이에요. 네, 그래서 리드 라이트 가능한 스택이 존재하고 그, 그 부분을 그냥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섹션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섹션이 아까 저희가 여기 정의한 세 가지 섹션, 스택, 코드, 데이터 요 세 가지 섹션에 대한 그냥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하세요. 메모리를 이렇게 쓰세요라는 그냥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점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스택은 점에서 80K 늘어나서 이제 0부터 80K까지가 이제 스택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택 사이즈는 80부터 0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그 디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boot core stack and exclusive 요게 이제 스택이 끝나는 자리는 80번이다. 왜 스택이 여기서 끝나냐? 80번부터는 그 저희가 코드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 OS가 이제 시작하는 그 코드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0부터 80K까지만 스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스택 오버플로우가 왜 생기냐? 0에서부터 80K까지밖에 정보를 못 넣으니까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함수를 계속 미친놈처럼 미친놈처럼 아니고 함수를 이제 계속 그 리커시브하게 부르다 보면은 그 스택이 남아나질 않겠죠? 민석 씨. 네, 근데 하나 헷갈리는 거는 이건 좀 아예 좀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네네네. 링컬 파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 컴퓨터가 이 링커 파일을 처음 부팅할 때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휴먼 리더블 음, 랭귀지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컴파일이 이 부팅 시에 돼서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요 파일은 컴파일을 여기 이 서버에서 할 거예요. 서버에서 컴파일을 하고 그 마지막 바이너리 파일만 저는 올릴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가 못 읽죠. 이거는 한국이 아니라 사람이 읽는 네. 그 코드니까. 예. 바이너리 파일이 그냥 말 그대로 하드웨어에 임베딩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베딩 돼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메이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커널이 컴파일이 돼가지고 요 커널 8점 이미지라는 그 파일이 하나 생겨요. 요거를 올리는 거예요. 요거. 그걸 요, 올린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올린다는 게 뭐냐면은, 그게 또 정확히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린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는 그 메모리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예, 요 이미지 파일을 어떤 예를 들어 뭐, USB나 어떤 근데 저희가 보통은 OS 새로 구울 때 USB나 NVMe에다가 붙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USB 드라이버도 없고 그 NVMe 드라이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생으로 이거를 메모리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UART라 그래가지고 시리얼로 저희가 이 바이너리가 0101이잖아요. 이거를 쏴줄 수가 있어요. 얘한테. 그래서 그거를 쏴줄 거예요. 이 0101을. 음. 그거를 넣어주는 영웅식.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비유하자면은 아두이노에다가 스케치 파일 올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스케치 파일을 올리는 거는 이제 이 아두이노나 이러면 .ini 파일을 갖다가 C로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올리면은 메모리 어떤 특정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이코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죠. 이제 올려가지고 뭐 올리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다 구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USB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는 UART라는 어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쓸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엔비디아에서도 그 브링업 할 때 보통 다 UART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업계 약간 표준인 것 같아요. 올리는 건. 예,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아두이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설계도 계속 설명하신다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설계도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스택 설명드렸고 코드 다 텍스트 파일 다 텍스트가 이제 진짜 코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레젝스가 살짝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고 스타트 러스트라는 어떤 엔트리 포인트라는 걸 지금 얘가 정의를 하고 있고 아규멘트 뭐 컨스턴트 여기 뭐 요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함수 위치예요. 근데 이게 심볼이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이 녀석이 적은 거를 좀 보시면은 이 녀석이 CPU에다가 여기 어셈블리어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를 보면은 아까 스타트가 아까 링커 스크립트를 보면은 여기 텍스트 스타트를 여기 정의해놨죠. 이 스타트가 이 어셈블리어의 이 스타트 펑션이에요. 일로 와요, 일로. 시작을 하면은 메모리가. 이 어셈블리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킵이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제 나중에 저희가 러스트 펑션들 심볼인데, 이 어셈블리로 그 러스트 펑션으로 점프를 할 거예요, 점프. 그 점프라는 개념을 또 이따가 약간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블루프린트라고 아시면 되고, 이 리드 온리 데이터, 코드는 일단은 뭐 저희가 코드 바꿀 일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되는 코드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저희가 아는 데이터, 뭐, variable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BSS가 이제 그, uninitialized data, 글로벌 데이터.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저희가 보면은 코딩할 때 0으로 굳이 이니셜라이즈 안 해줘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약간 0일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BSS 섹션 0으로 만드는 과정을 좀 이따가 어셈블리어로 살짝 보시게 됩니다. 이 글로벌 offset 테이블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뭐 아직은 뭐 라이브러리 로딩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서션을 인간이 넣은 것 같아요. 글로벌 업셋 테이블은 그냥 0으로 해라. 네. 그다음에 커멘트는 다 없애라.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구조를
OS 메모리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링커 스크립트가 이거고, 그러면 이제 링커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어셈블리어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살짝 볼 텐데,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 네네.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 링크이지 만드는 것들은 어떤 랭귀지고 어떤 컴파일러가 있는 거죠? 그 메이크 파일인가요? 아, 네네네. 그거는 지금 make 파일에 정의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얘를 살짝 읽어보면은 그 러스트에서 그 링크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 LD 스크립트 패스가 뭐냐면은 그 링커 스크립트가 어디 존재하는지 패스를 적게 돼 있어요. 이게 러스트는 요건데 C나 C++도 C는 똑같아요. C도 그냥 링커 스크립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 링커 스크립트를 처음에 컴파일할 때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커널 링커 스크립트가 커널 LD 아까 요 커널 LD 요거죠. 네. 요거. 요 커널 LD 아까 요 파일이고 그래서 그 네, 러스트 컴파일러 지금 쓴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 메모리 레이아웃을 그 얘기를 해주면은 저걸 ELF라는 포맷으로 정리를 해줘가지고 요 커널 a.image라는 어떤 요 이미지는 바이너리고 그 러스트 보시면은 타겟 그렇죠. 여기 릴리스하는 요 커널 요게 이제 ELF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빌드를 했는데 리드 ELF라는 그 리눅스에 그게 있어요. ELF 함수가 뭐 하는 건지 그러면은 제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타겟 arc 릴리스 커널을 읽으면은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그 뭐지? 그 설계도가 얘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ELF 헤더, 이게 헤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리틀랜드 아니고, ARC64가 ARM 아키텍처고,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애드레스도 얘도 알죠. 네, 80, 여기서 엔터를 하고, 섹션 프로그램 헤더 아까 그 P 헤더, 그거는 뭐가 있고, 섹션 헤더 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그 boot core stack,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그 애드레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요 BSS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요 설계도가 지금 다 이 안에 이렇게 작성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일단 설명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ELF 파일을 이렇게 러스트에서 만들어 주면은 요거를 아까 러스트 오브젝트 코피라는 거를 써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메모리 안에 넣을 수 있는 1010으로 왜냐면 ELF는 결국에는 OS가 있는 거고 그 1010으로 이제 변환해주는 요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메이크 어, 파일은 그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옵션들이 뭐가 있나요? 메이크 파일 커스텀 가능한 게, 지금 보면은, 라즈베리 파이 3랑 4로 바꿀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실제로 그, 보드에다가 안 올릴 거고, QEM이라는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막 엄청 막 커스터마이징 할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뭐를 했냐면은, 도커에다가 요거를 좀 쓸 수 있게, 왜냐면 자기 셋업하기 싫으니까 도커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커스터마이징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러스트 그 플래그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도커에다가 안 돌리고 로컬에서 돌릴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 QEMU 엑세큐션 할 때 여기 원래 뭐 도커 뭐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지웠어요. 그다음에 메이크 파일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도큐멘테이션 생성 그거는 뭐 럭스트에서 기본으로 주는 그 도큐멘테이션 생성하고 이제 ELF 뭐 덤프 하는 거 그다음에 NM이라고 또 그 뭐야 그 심볼 테이블 보는 그 방법도 얘가 적어놨고, 예, 그냥 약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많은 좀 아직은 프로젝트가 좀 단순한 지금 단계여가지고, 예, 많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 메이크 파일 같은 거, 엔비디아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메이크 파일 같은 거 보면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뭐시기야,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죠. 예, 어, 그렇게, 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CPU 아키텍처를 타겟팅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RPI 4 쓸 거니까 A72 이걸로 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제가 요 링커 파일은 받고, 이제 링커 파일이 그럼 해주는 건 뭐냐? 그냥 메모리를 이렇게 구성을 하세요라는 거고, 실제로 저 800000에서 이 스타트라는 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암 어셈블리어를 한 20분 동안 좀 볼 건데, 예, 그 좀 유익한 시간이, 사실 어셈블리어 볼 아마 그게 많이 없을 텐데, 그냥 이제 약간 인베디드 인간들은 이런 거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QEMU, 아까 살짝 제가 지금 좀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데, QEMU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에뮬레이션 할 때 쓰는, 왜냐면 제가 지금 직접 하드웨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에뮬에서 좀 테스트 거친 다음에 직접 하드웨어에 넘기려고 하는 거고, 그냥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QEMU가 조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커널 개발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얘네가 왜 좋냐면은 CPU 자체를 에뮬레이션을 해놔가지고 요런 그 인터럽트라던가 아니면은 클락이라던가 GPIO 그다음에 뭐 USB 아니면은 또 재밌는 게 뭐 비디오 GPU나 이런 것도 I2C, 스파이버스 이런 것들을 죄다 에뮤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커널을 테스트로 만들어가지고 QEMU에 올려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실제 하드웨어에 넣어보는 약간 그런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QEMU는 현업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보통 연구에서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따가 QEMU를 실제로 커널 만든 거를 돌리는 과정을 살짝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그 ARM 어셈블리어를 살짝 그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매크로, 그 C나 러스트 이제 하다 보면은 매크로라는 걸 진짜 많이 써요. 매크로는 뭐냐면은 그냥, 이 ADR,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매크로 데피니션이고, ADR, REL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인풋 두 개를 받고, 요 매크로, 요 ADR rel이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요 두 가지를 실행하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텍스트를 그대로 바꿔주세요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어셈블리어에서 매크로는 또 C에서 매크로는 실제로 그거를 그냥 텍스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세요라고 바꾼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매크로가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매크로가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 맨 위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address page라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 OS 수업 들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메모리를 그 애드레싱을 할 때 직접 그 메모리를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해서 모든 바이트를 가져오기보다는 페이지별로 한꺼번에 좀 들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지 그 페이지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그 메모리를 좀 어드레싱을 하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버추얼 메모리라는 개념을 구현할 때도 쉽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위치에 있는 메모리들을 약간, 뭐라 그럴까, 레고 빌딩 블록처럼 짜집기 하기 좀 쉽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ddress relative는 뭐냐면 실제 피지컬 메모리가 아니라 그 심볼에,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까 설정을 할 때 직접 피지컬 메모리에 넣긴 하는데, 결국에는 코더가 보는 메모리는 버추얼 메모리거든요. 그러면 그 버추얼 메모리에 해당하는 페이지라는 페이지 테이블 가가지고 그 페이지를 불러와서 그 페이지 테이블 안에 있는 피지컬 메모리를 결국에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약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매크로가. 그래서 이 레지스터 값에다가 요 심볼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페이지 그 피지컬 메모리 애드레스를 그 가져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ddress relative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D램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 BSS start, BSS 요 exclusive가 요 심볼인데 이게 그냥 메모리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가져와서 이제 페이지를 오프셋이라 그래서 이 아래 12비트를 애드를 하거든요. 근데 왜 12비트를 애드를 하냐 궁금하시잖아요. 왜냐면 그 보통 ARM64 아키텍처에서는 4KB 페이지 애드레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승이어가지고 밑에 12 그 비트만 있으면은 그 메모리를 애드레싱을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 64 빼기 12에서 50 2비트는
이제 페이지 그 옵셋이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 그 넘버라 그래서 실제로 어디 페이지에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메모리 양이. 왜냐하면은 어 그 보통은 이제 저희가 메모리가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여러 프로세스가 그 메모리를 쓰려면은 페이지별로 가져와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뭐 혹시 malloc 그 힙에서 쓸 때도 이 비슷한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얘기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요거는 또 그 나중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어셈블리를 빨리 보면은 요게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이 인간이 지금 여기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그 MRS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게 어셈블리를 보면은 요 첫 번째가 이제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레지스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어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번이라는 레지스터 안에 이 MPIDR EL1이라는 어떤 값을 여기 0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그 ARM 프로세서가 코어가 멀티코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코어의 번호를 알려주는 그 친절한 레지스터예요. 그 하드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하드웨어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레지스터에다가 그 이런 하드웨어에서 줄 수 있는 하드웨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레지스터에. 그거를 이제 넣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 0번 레지스터에다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코어를 알려주고 저희가 이 0번 레지스터랑 이 const core ID mask 이게 뭐냐면은 이 멀티코어 시스템이니까 저희가 아직 멀티코어 프로세싱이나 이런 거는 이 OS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싱글 코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아마 0일 거예요. 값이 0이나 뭐 0에서 4 그 코어가 4개밖에 없으니까 0에서 3에 있는 뭐 밸류겠죠? 그래서 그거를 end를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코어에서 돌아가고 있나를 그냥 아는 거고 이게 로드 레지스터라 그래서 부트 코어 아이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지정한 그 나는 코어 0번에서만 돌겠다 뭐 3번에서만 돌겠다 그냥 요 값을 갖다가 그 1번에다가 저장을 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코어 0하고 요게 똑같으면은 이제 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이게 branch not equal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만약에 컴패리슨 해가지고 두 개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파킹 룹으로 이제 점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코어가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게 안 똑같으니까 부트 코어 아이디랑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코어랑 다르니까 요건 이 코어는 파킹 룹이라 그래서 요건 그냥 그 코어를 잠재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잠재우는 코드도 또 여기 보시면 있는데 요 잠재우는 코드가 여기 WF에서 wait for event라 그래서 잠시 그 코어를 그냥 잠자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wait for event는 또 ARM 프로세서에만 있는 어떤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인데, 요것도 또 살짝, 얘기하면 좋은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어, 약간 스필락 없애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는 이제 only proceed on boot core, park it otherwise. 그게 그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D램, 뭐, 그냥 그 D램 그 메모리 장소를 0번에다가 넣고 1번에다가 넣겠습니다. 뭐 요런 약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를 그래서 빨리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이제 BSS 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BSS 아까 저희가 그 uninitialized variable이라고 그랬죠. 그 저희가 그 initialize 하지 않은 변수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repare rust가 이제 저희가 아까 스택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boot core stack and exclusive를 보시면은 그 링커 스크립트에서 아까 boot core stack and exclusive 장소를 저희는 알죠. 스타트하는 장소를 80,000부터 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심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이 스택이 어디서부터 그 내려갈 수 있는지를 이 0번 레지스터에다가 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 스택 포인터는 그 모든 CPU에 있는 건데 이 0번 레지스터를 여기에 무브 해라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실제 코드를 돌릴 준비를. 그 다음에 이제 B, branch, start rust라는 그 펑션으로 가라. 그럼 이 start rust가 어디가 있냐? 여기 보면은 뭐 CPU 뭐시기 어디 있냐? CPU 부트인가? 여기 있네. 그 부트에서 start rust라는 펑션, 요로 띱니다, 이제. 이제 요로 띱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는
약간 조금 더 친숙한 코드랜드로 이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걸 이 어셈블리어가 지금 해주는 겁니다. 왜 약간 어셈블리어로 작성하는지 좀, 약간 감이 좀 올 것 같아요. 예. 예. 김민석 씨. 네, 저는 사실 인베디드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생긴 질문 같긴 한데 네네네. 이제 발표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보다가 궁금해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암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작동한다를 코드로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ARM 프로세서에서 시행되는 인스트럭션들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아까 그 메모리에 add 메모리 뭐 하고 뭐 그 12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네네네. 메모리가 유세지가 efficient해진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인텔 원래 기존에 쓰던 x86는 뭐가 다르길래 그러니까 ARM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일단은, 그거는 약간 인스트럭션 셋끼리의 그 차이점인데, x86는 뭐냐면은, 시스크라 그래서 Complex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 그러는데,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정해져 있는, 얘는 그래도 저희가 약간 영어처럼 좀 읽히잖아요. 얘를 좀 보면은. 근데 이 네. 시스크를 보면은 진짜 난해해요. 걔는 그냥 딱 그거를 진짜 약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딱 처음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약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리스크 5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리스크 5가 리스크가 Reduced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 그래서 리스크거든요. 시스크가 컴플렉스고. 근데 리스크는 되게 인스트럭션 셋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것만 해. 뭐 무브하는 거, 비교하는 거, 브랜칭 하는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시스크 인텔 x86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에 이거를 옮겨와가지고, 뭐 16비트를 더한 다음에 저기 안에다가 넣어줘.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컴플렉스해요. 그 인스트럭션 셋들이. 그러니까 사실 더 빠르죠.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여러 개, 한 세네 개를 한 번에 한 인스트럭션으로 따다다닥 하드웨어로 엑스큐트를 하는 거니까. 안 그럼,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리스크로 하면은, 예를 들어 네 개의 커맨드가 그러니까 시스크는 한 커맨드에서 처리할 거를 리스크는 네 개를 써야 되니까. 근데 네 개를 쓰는 게 왜 그러면 더 오래 걸리냐? 왜냐면 인스트럭션 캐시 메모리 그 각 인스트럭션마다 그게 어디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이 한 줄 한 줄이. 이걸 또 불러와야 돼요. 메모리에서. 그 다음에 그 CPU에서 실행을 하고, 요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 리스크가 인기가 있냐? 그러면 그냥 시스크 쓰지. 왜 Y? 너무 어려워요, 시스크는. 뭐 개발하기가. 그래가지고 리스크가 조금 더 그 하드웨어 개발이 쉬워가지고, 그, 그 다음에 또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지 인텔 아키텍처도 좀 됐는데, 그 암 코어들이 약간 그 인스트럭션이 단순하다 보니까 조금 더 파워 에피션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파워 설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하드웨어 설계까지 들어가가지고 저도 자세히는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네, 메모리 efficient한 게 그 네, 저 add register register LO12 저게 이제 메모리 네, efficient하게 해진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는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efficient memory usage로 그 이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암 코어에서만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모든 CPU에서 다 똑같이 CPU는 아니고 모든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똑같이. 혹시 페이지 테이블 개념 아시나요? 페이지 테이블? 네네. 예,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 테이블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피지컬 메모리를 애드레싱 하기 쉽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12 옵셋이 실제로 그 페이지에 있는 옵셋이고, 그 위에 아까 얘기한 52비트는 그 페이지 넘버라 그래서 2의 52승까지 페이지를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많은 버추얼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해진 메모리 안에 피지컬 메모리만 쓰면은 그렇게 많은 프로세스를 아마 쓸 수 없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개념은 사실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또 되게 긴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 또 다른 그걸로 다루면 될 것 같고, 그 조금 더 넘어가면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게 이 스타트 러스트라는 코드로 이제 점프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러스트라는 어떤 그 코드로 시작을
스타트 러스트라는 코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펑션이 아까 있었는 부트에 있었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좀 아는 내용인데 이 커널 이닛이라는 그 함수로 이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메인에 있고 이 메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OS의 헬로 월드는 뭐냐? 콘솔에다가 헬로 월드를 직접 이제 넣는 그 실제로 프린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결국에 프린트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어떤 화면에다가 띄우는 거는 너무 어렵고 실제로 UART에다가 저 ASCII를 0101로 쏴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GPIO 핀에다가 저게 이렇게 송출이 돼요. 그 UART라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저 캐릭터를 적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살짝 그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UART라는 거를 이 프린트 ln 펑션을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인간이 어떻게 구현을 해내냐면은 그 여기 아니지 콘솔 매크로 저게 이제 매크로라는 건데 매크로를 어디에 구현을 해놨더라? 아, 여기 있다. 그 프린트 여기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그 러스트에서 매칭 익스프레션인데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아규먼트 그러니까 스트링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 프린트를 하세요. 그럼 이 프린트는 어디냐? 여기 프린트가 있고 이 write fmt라 그래서 요 함수를 또 이제 들어갈 건데 아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 콘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 프린트는 OS 애그노스틱한 그 누구나 어떤 OS에서도 프린트 펑션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쓰는 거랑 인텔 x86를 쓰는 거랑 이 프린트 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 Y? 콘솔에다가 결국에는 아웃풋 한다라는 개념은 이 캐릭터를 그 어떤 아스키 캐릭터를 이 애드레스에다가 적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랭귀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브스트랙션 다 빼고. 그러면 도대체 이 애드레스는 어디서 왔냐? 이 애드레스는 이제 RPY 다큐멘테이션을 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모든 다큐멘테이션을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저희가 BCM2711이라는 ARM 페리퍼럴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 BCM2711이라는 그 ARM 페리퍼럴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UART 지로. 네, 그러면 대충 나오죠, UART 지로가. 그러면, UART 지로라는 게 있고, 여기가 유아트가 지금 한 여섯 개가 있다. 원 미니 유아트가 있고, 5PL0 유아트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유아트를 여기를 조금 읽어보면은, 요 레지스터를 설명을 해놨어요. 유아트 제로랑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요 애드레스에다가 그, write instruction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요거를 보고 이걸 친절히 알려주는 거고 여기 보면 72201000이죠. 근데 여기가 저희가 3F201000인데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왜 달라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저도 처음에 이거 달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인간이 그 make 파일에다가 이 RPI3랑 RPI4 두 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코드를 RPI3로 해놓고 make를 돌려버리고 그 3 버전으로 하면은 make QEMU에서 그 돌리면은 hello from rust가 딱 나오죠. 뭐지? 저 애드레스에다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은 RPI4로 한번 바꿔볼게요. 4로 바꿨는데 make QEMU 해가지고 다시 뭐야 그 바이너리 파일 만든다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메모리 애드레스가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해야 되냐? 요 3F20이 아니라 요 7220 이거를 적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얘를 7, 2, 20이죠? 7220, 1000 이렇게 적고 다시 컴파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make clean, make 하면은 아마 저장이 안 됐나? 아니죠. 쏘리. 그 make 파일에서 RPI4, RPI4B, 어, 왜 안 되지? 잠시만요. 7220, 1000을 했고, 콘솔 RS 맞고,
맞는데?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디버깅을 해야 되네. A few moments later. 어, 이상하네요. 예, 유아트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 QEMU가 나와야 되는데, 어, 핸드도 아이오로 했고, 시리얼. 예, 요 부분은 제가 디버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요거는, 어, 어쨌든, 예, 원래는 여기 유아트로 적으면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있던 그 값은 3F201000, 요거는 이제 그 찾아보면은 RPI3, 그 옛날 버전 유아트 그거더라고요. 그 콘솔 레지스터 범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걔는 이제 유아트를 적으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RPI3를 하면 나오고 RPI4를 하면은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개념까지 해서 이제 헬로 월드를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RPI4는 제가 디버깅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RPI4까지 했는데 갑자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유아트에 대해서도 살짝 준비를 했는데 이제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에뮬레이션으로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이 시리얼로 USB 시리얼 컨버터를 사용해서 실제 RPY 하드웨어랑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연결 방식들이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연결을 해서 저희가 근데 매번 이렇게 시리얼로 프로그램을 로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요 시리얼 그 커널을 로딩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쉽게 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암 부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왜 안 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저건 옛날 걸로 다시 돌린 거구나. 아니 이게 원래 그 어딨어? 도큐멘테이션. 근데 그 사실 진짜 질문은 그 아직 유아트로 쏜다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음, 유아트로 쏜다는 게 그러니까 메모리에 아까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거는 링커 파일을 어떻게 하드웨어가 예. 인식하냐여서 거기서 이제 메모리에다가 유아트로 쏜다 그 바이너리 파일을 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유아트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피지컬한 장소에다가 바이너리 값들을 넣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제가 그 유아트를 좀 빼먹었는데, 유아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라는 보드가 외부랑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더넷도 없고 USB도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 안에. 그러면은 보통 CPU 벤더들이 뭐를 하냐면은, CPU랑 통신할 수 있는 GPIO, General Purpose IO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RX, TX, 얘가 TX는 여기에 받는 거니까 RX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를 쏴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와트를.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그 보인 요 선들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그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USB로 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 커널 이미지 바이너리를 만든 다음에 요 UART 라인으로 그 1010을 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거를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은 너무 오래 걸리고 진짜 실제 하드웨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QEM이라는 에뮬레이션 플랫폼으로 그 한 겁니다. 그거를. 그 유아트 얘네 요 QEMU 시리얼 스탠더드 IO로 하면은 저 실제 하드웨어로 해야 되는 작업을 에뮬레이션에서 다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바이너리 파일을 유아트로 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컴퓨터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컴파일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USB에 담겠죠. 그렇죠. 그거를 넣었을 때 인식하도록 그 이제 그러니까 꽂혀진 그 하드웨어가 인식해주도록 하는 게 유아트라는 건가요? UART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10을 요런 형식으로 보내면은, 네가 페리티 비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비트가 오면은, 여기서 이제 스플릿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한 종류고, 제가 USB로 요 UART를 이 CPU한테 쏠 거예요. 근데 쏠 때 여기 보면은 또 UART 인터럽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UART 인터럽트. 그래서 내가 얘한테, 야, 여기 5-4라는 게 있어요. 5-4가 그냥, First in, 어, first out. 예, first in, first out 그 5인데 그 5에다가 요거를 제가 1010을 넣을 거예요. 넣을 거라는 거를 제가 시그널을 할 거예요. 얘한테. 이거는 CPU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개념이고 그 하드웨어들이 애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 5에다가 또 1010을 하면은 얘가 그거를 이제 로딩을 해요. 왜냐면 그 메모리에다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넣을 거예요. 거기에. 예.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게 UART로 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에서 USB로 이 장치를 연결을 하잖아요. 이 장치를. 그 다음에 제가 USB도 결국에는 통신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를 하냐면 제가 컴퓨터에서 이 USB로 그 전송이라는 걸 누르면은 이 UART로 그걸 변경을 해가지고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뚜뚜뚜뚜 쏴줄 거예요. 그럼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그 시리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바이너리 파일을 로딩을 할 겁니다. 네. 그 아까 영웅 씨가 말씀하셨던 아두이노에 플래시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IDE로 컬슬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안 되는 거 고쳐달라고 못 하나요, 얘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 오케이. 인베디드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면은, 얘를 add to chat. 그 다음에, I changed 0x3f20100 3 hours later. 호호. 네, 별로 커서도 이 인베디드 쪽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이거는 알면 좀 신기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데? 뭐지? 원래 딱 저 메모리에 적으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상하네. 제가 이게 됐거든요? 왜 또 데모를 딱 하면 안 되냐? 이게 참 이상하네. 그래도 호성님의 직장은 AI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예. 여기까지 일단 제가 뭐, 페일 했네요. 예. 제가 이게 굉장히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예. 굉장히 당황스럽네. 왜 안 되지?